존경하는 시네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영화 오냐오냐 해주기 프로젝트 협회장 국산 영화 변호사입니다. 저는 아무리 악랄하고 끔찍하고 보기 고통스러운 영화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체적인 영화 시장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나라는 몇 없으며 인구 1억 미만의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 영화 시장의 발전은 분명 눈부십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 시장의 발전을 저해했던 나쁜 영화, 못 만든 영화, 진짜 더럽게 재미없어서 바로 왓챠평점 1점을 주고 싶은 영화들을 그저 헐뜯고 비우는 것만이 해답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반면교사 내지는 새로운 시도를 찾아내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보려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가 만날 영화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지는 않을까요? 이에 동의하신다면 오늘의 죄인 긴급조치 19호를 만나보시죠. 이 영화는 서세원의 개그맨 죽이기라는 연극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가수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멀지 않은 미래 유신헌법에나 존재하던 긴급조치를 발령하여 가수 및 노래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잡아넣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는 코미디 영화임에도 재미가 없다는 평가와 가수들의 출연으로 인한 발연기, 밥 말아먹은 개연성으로 인해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과 동일한 강도의 형벌, 왓챠평점 1.2점이라는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왓챠의 리뷰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영화의 감형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최악이라는 평과 재평가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영화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만큼 최악의 영화일까요? 지금부터 이 영화의 행적과 함께 이 영화의 죄를 살펴보시죠. 멀지 않은 미래 마이클 잭슨으로 추정되는 흑인 가수가 미국의 44대 대통령이 됩니다. 야, 잭슨 형이 하나 해내네. 미국의 44대 대통령이 실제로 흑인인 버락 오바마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아수나버레이가 총리가 됐을 때 당신 나한테 뭐라 그랬어? 영국, 프랑스, 독일 사태를 보면서 뭐 느끼는 것들 없나? 그 결과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설득하여 가수들을 모두 잡아넣는 내 여인아, 나오나 이 손짓 하나에 아줌마표 1000만 표입니다 각각. 알아서들 처리해. 네. 긴급 조치를 발령하게 됩니다. 구호를 발동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가요와 가수들은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 화합을 방해하고 국민들을 무력화시켜 왔습니다. 또한 저질 선정적인 노래말로 청소년 정세에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아 진짜 아씨 일반에서 그렇게 밟고 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지금. 아 진짜 주인공 김장훈, 술집 이름에다 청와대를 붙이냐 씨. 아씨 술집 이름에 청와대라고 붙여도 돼요? 야 임마, 너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차친 거지. 원하는 게 뭐니? 미안하다 됐니? 그게 미안하다는 뉘앙스예요? 차 받아놓고 사과 차 사고로 인해 비서실장과 악연이 생깁니다. 뭐 이런 자식 다 있어! 또 다른 주연 홍경민과 그의 팬 비서실장의 딸 김민지. 이 셋이 긴급 조치로부터 도망치려는 내용이 영화의 대부분입니다. 시끄럽고요. 우리 오빠 내려줘요. 야 얘들아, 오픈 꽂아. 오빠 구해! 그 과정에서 당시 유명했던 많은 가수들이 등장합니다. 보세요. 똥 싸는 중입니다. 야, 한 판 붙자. 총 놓고 붙자. 야, 총 내려놔. 야, 총 무섭냐? 씨발 존나 무섭지. 그거여서. 쌀씨 그동안 난 대마초 때문에 왔다. 대마. 많이 기다리셨죠? 군인으로서 국가의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저희들의 영원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이 안 찾고 뭐야 지금? 아 찾잖아요. 벌써 1년. 비겁하다! 욕하지 마! 근데 왜 웃어, 이 씨발 새끼야. 야, 이 씨봉새야.
놀러 와봐 씨발. 야 빨리 와. 야 지나 빨리 사과드려. 형님이시잖아. 이 새끼 뚜껑 열리면 뭐? 이 새끼 전기 고문시켜. 넌 개새끼가. 너랑 나랑 1대1로 맞짱 까서 내가 이기면 우리 멤버들 다 풀어주고 네가 이기면 이수만 내가 어딘지 가르쳐줄게. 엄청 까고. 그래? 그 전진이다. 난 후진이다. 씨발 새끼 따라 나와. 긴급 조치는 점점 악화됩니다. 힘드시죠? 심지어는 정부의 프락치로 활동하는 가수도 있습니다. 나타날 겁니다. 어떡하냐? 니들 다 죽었다. 몰라? 내가 졸라 불렀다. 니들 다 죽었다. 저런. 너 그 새끼들 어디 있는지 진짜 얘기 못 하겠니? 그래 죽여. 야! 아 씨발 오빠 노래 듣는데 왜? 그 결과 팬들과 가수들은 반격을 시도하고 마침내 딸을 이해하게 된 비서실장의 결단으로 인해 지금 긴급조치 19호를 해제하십시오. 지금 해제하지 긴급 않으면 조치가 해제가 됩니다. 각각께서도 위험하십니다. 국민 여러분, 이 시간부로 긴급조치 19호를 해제합니다. 그러나 결국 정치적 행동에 불과했고 아빠하고 나하고 차후 룸사롱 마담이 대통령이 되자 다시 긴급 조치를 발령하여 룸사롱 마담을 잡아넣습니다. 대명의 오마담은 어떡할까요? 미리 연락해서 피신시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각하. 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죄를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 재미없는 개그. 영화 속에서 뇌절이 좀 많이 등장하긴 합니다. 이거 봐. 나는 베르디 콩쿠르스. 이 부분도 제가 편집해서 베르디 그렇지 알아? 푸치니 알아? 나는 주는데 당신들 말이야. 텔레비 맨 끝에 무슨 노래 나오지? 애국가 나오지. 그건 내가 부른 거야. 내가. 알았어? 클래식 해봐. 클래식. 경상도 놈이구만. 클래식 해봐. 클래식. 아, 너무 부르지 말고. 알았어? 가. 효도해 임마. 그러고. 클래식 내 말이야 자식들. 이 세상에 하나밖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너 뭐야? 유명하지 않은 가수들이 자신도 가수라면서 자발적으로 자수하는 모습이 여러 등장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내게 할런지. 야야야! 노래를 여기서 만들면 어떻게 해? 용서해 주는 건가요? 빨리 타! 자수하면 용서해 주는 거죠? 음악 듣지 말랬지? 나와! 아씨. 너 뭐야? 나 가수다. 누구? 서태지와 아이들. 네가 서태지야? 아이들이다. 아이가 왜 나와? 서태지 데려와! 저 가수예요. 가수 자수권. 이 개그 처음엔 좀 웃겼는데 너무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래방 4980번 노래방 10년의 사랑 가수 양진성 몰라? 몰라 임마. 네 이름 명단에 없어. 전화 끊어. 김행사님. 아니 그 왜요 왜? 자수. 알았으니까 가 계시라고요. 에? 두 번째 죄, 가수들의 출연으로 인한 발연기. 이 영화의 내용이 내용인 만큼 가수들이 내용을 주도하는데요. 문제는 그 연기가 매우 어설프다는 점입니다. 김장훈은 그래도 선방하지만 리얼이고 뭐고 차부터 빼 빨리. 아 그럼 왜? 아이 빨리 빼. 홍경민은 조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영화의 마케팅 전략은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연기가 어설픈 가수들을 영화에 출연시킨 이유가 그저 10대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기 때문 아니냐는 것이죠. 사실 그런 설레는 많았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나훈아와 같은 인기 가수들이 흥행을 목적으로 영화 내용에는 별 상관없이 출연하곤 했죠. 그러나 동시녹음의 발달로 인해 가수들의 연기력 논란이 커지며 이는 지나간 유행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죄, 밥 말아먹은 개연성. 이상 영화의 로그라인입니다. 혹시 일말의 개연성이 기대되시나요? 지금까지 긴급조치 19호의 죄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제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 재미없는 개그에 대한 변론.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이 영화의 대부분의 개그들이 웃겼습니다. 전진이 시봉새라고 하는 모습을 또 어디서나 보겠습니까? 싸이가 나는 대마 때문에 잡혀왔다고 카메라를 통해 말하는 모습은요. 대마. 이런 개그들은 미국 SNL의 코미디를 연상하게 합니다. 2011년이 되어서야 한국에 상륙한 SNL의 코미디는 스타들이 자신의 가십과 논란을 중심으로 스타들 스스로 이를 풍자하고 대중문화의 신격화를 해체하는 방식의 코미디입니다. 2002년 한국엔 이것이 너무 일렀던 것일까요? 스타들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고 찾아갔지만 스타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본 관객들이 실망한 것일까요? 2002년 당시 흥행하던 코미디의 종류들, 무식의 향연인 조폭 코미디와 똥, 오줌, 구토와 같이 극단적인 소재와 과장된 연기를 중심으로 하는 엽기 코미디와는 분명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런 시니컬한 유머의 많은 매니아들이 이 영화의 개그들이 웃겼다고 저와 함께 해줄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죄, 가수들의 출연으로 인한 발연기에 대한 변론. 물론 카메오로 출연하는 가수들의 연기는 사실 수준 이하입니다만 연기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꽤나 리얼하게 연기를 수행해내는 경우도 있고 다들 어느 정도 연기를 해냅니다. 그 중에서도 김장훈의 연기는 꽤나 수준급입니다. 그리고 가수들을 흥행에 이용하려고 했다는 점이 비판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팬들이 원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대중매체의 역할 아닙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슈퍼히어로가 총출동하는 어벤져스도 이 영화만큼 몰매를 맞진 않았습니다. 너도 나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모든 걸 동원하는 현재 영화계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이 정도의 전략은 용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아무 맥락 없이 팬몰이용 아이돌들이 등장하는 영화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아이돌들이 망가지길 주저하지 않고 영화 속 캐릭터가 아닌 아이돌 그 자체를 연기하고 있으며 아이돌 외에 많은 대중가수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시 팬 문화를 비판하거나 이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 스타들의 출연은 단순한 흥행을 위한 전략을 넘어서 그 당시 대중문화를 압축 요약하여 풍자하는 기념비적인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전략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엔 이 영화는 2002년 당시 대중문화의 기록으로서 큰 가치를 담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 밥 말아먹은 개연성에 대한 변론. 당시로선 충분히 비판 가능한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영화를 현 시대의 병맛 코드로 해석해본다면 스토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상쇄됩니다. 병맛은 의도적으로 개연성을 무너뜨리고 허무함을 주는 유머를 통칭하는 말로써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모습이 뻔뻔스럽게 나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1년 현재 병맛이라는 코드는 이제 하나의 문화적 코드로 납득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뭐니 거창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연성 없이 웃긴 에피소드의 나열만으로도 내러티브의 가치는 충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미디 영화로서 이 정도의 과장이 어려울 것도 아니란 생각도 듭니다. 코미디 영화 흥행 역대 1위 극한 직업은 치킨집에서 잠복수사를 하던 형사들이 치킨으로 대박이 난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개연성과 핍진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나요? 극한 직업이 호평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웃기려는 영화가 웃기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 당시 밥 먹다시피 등장했던 슬로우 모션 심파 장면, 고춧가루가 코에 들어간 것처럼 엉엉 우는 그런 장면이 이 영화에서는 없습니다. 그저 웃기려고만 합니다. 그 점도 분명히 정상 참작 사유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후 변론. 저는 과장 조금 섞어서 이 영화가 왜 아직까지 비난받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웅장한 이미지, 아련한 그 당시 스타들, 꽤나 적절한 풍자. 물론 이 영화의 원작자이자 제작자인 서세원의 악행은 비난받아야겠지만 이 영화 자체와 감독, 그리고 이 영화에 들어간 많은 이들의 노력마저 과거의 평가에 머물러 비난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대중문화를 지키려는 10대들의 시위가 광주 항쟁과 연결지어지는 것이 불편하다고. 정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대가 대중문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들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요? 대중문화를 지키는 것과 민주화를 지켜내는 것은 그 궤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혹자는 이 영화가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문화를 이용했다고도 비판합니다. 에잉, 순진하고 바보 같은 젊은 애들 취업 타려고 수쓰는 거 봐라 이 나쁜 어른아 라고들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무엇에 젊은이들이 열광하는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나쁜 어른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이 영화의 실패 요인은 자명해 보입니다. 타겟층이 애매했던 것이죠. 젊은 층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팝컬처의 영웅들이 모였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이들을 풍자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던 풍자와 어른들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던 팝컬처의 조합이 이 영화가 그 누구에게도 어필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어렸던 많은 이들이 이젠 어른이 되었고 우리가 사랑했던 그 당시 팝컬처의 영웅들을 추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영화가 존재함으로 인해 그 당시 대중문화의 단면을 수준 높은 풍자로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영화의 존재 가치는 1.2점으로는 절대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시네필 여러분께 이 영화를 7.0으로 무죄 선고해 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변론의 국산 영화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